딘 앰브로스 대 믹 폴리. 와이프가 되게 미인으로 소문난 저기 리포터였지. 야, 딘 앰브로스 세금 2배로 내라 너는. 지금 보고 느끼는 건데 존 목슬리는 세금 2배로 내라. 너는 안 되겠다. 아, 기분 나빠졌어. 야, 믹 폴리 올라가야 돼. 안 그래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분 나빠졌어. 야, 존 목슬리 넌 탈락이야 너는. 넌 떨어져라. 안 되겠다. 자, 이번에 할 월드컵은 WWE 유명 슈퍼스타 월드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WWE를 즐겨봤어요. 정확히는 2005년 에디 게라로가 챔피언이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WWE를 본, 지금 18년 정도 되지만 사실 요즘은 잘 안 봅니다. 왜냐면은 숀 마이클스가 은퇴한 이후로는 레슬링을 안 봐가지고 요즘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 클래식한 선수들이 포함된 슈퍼스타 월드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4강이고요. 누가 과연 최고의 선수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로안 대 에지. 로안은 옛날에 누구지? 그 뚱땡이 누구지? 수염 막 엄청 긴 저기 있었는데, 관우처럼 수염 기르는 사람 있어요. 얘 말고 얘랑 비슷한데 수염 검은 애가 있어요. 와이어트 패밀리. 브레이 와이어트 패밀리라고 크루를 구성하고 다녔습니다. 스테이블을, 악역 스테이블을 구성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한 오른팔 정도 되는 포지션으로 있었거든요, 로안. 근데 사실 별 기억 안 나고. 에지는 레이리드 R 슈퍼스타, 19세 등급 슈퍼스타라는 별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죠. 지금 오랜만에 복귀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제가 한참 WWE 보던 시절에 그때 막 슈퍼스타 레벨로 올라온 선수거든요. 원래 태그팀으로 다녔다가 어정쩡하게 활동하다가 존 시나를 상대로 챔피언 따내면서 확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레전드가 된 선수인데, 스피어라는 피니시가 유명해요. 이렇게 링 구석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라고 보챈 다음에 상대방이 쓰러져 있다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면은 냅다 뛰어가가지고 여기 그 어깨로 들이박는 피니시가 있습니다. 스피어. 그 피니시로 유명한 선수고요. 특히 턱이 굉장히 발달해서 턱사마라고도 불렸던, 이 사람 턱이 굉장하다. 턱이 굉장히 특이한 레슬러로 유명한데, 로안과 비비기에는 그 네임밸류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에지가 올라가야죠. 그 다음 존 시나 대 루크 하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트 패밀리의 또 다른 그 멤버거든요, 루크 하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루크 하퍼가 고인이 됐을 거예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있었던 로안이었나? 로안, 루크 하퍼, 브레이 와이어트,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뭉쳐서 다녔고요. 존 시나는 말만 하면 이마 아픈 그런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최고의 WWE 최고의 슈퍼스타 계보가 있죠. 헐크 호건, 톰 콜드, 스티브 오스틴, 그 다음 존 시나,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거의 고트 후보. 에디 게레로 대 자이언트 곤잘레스. 사실 자이언트 곤잘레스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즐겨보던 전 세대라서 자이언트 곤잘레스는 잘 모르고. 근데 빅쇼 이전에 빅쇼였죠. 그거는 약간 저기지, 앙드레 자이언트. 자이언트 곤잘레스는 약간 저기라고 봐야 되나? 자이언트 칼리 이전의 자이언트 칼리. 존 시나는 제 최애가 아니에요. 제 최애는, 이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드컵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편파 판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애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존 시나는 최애가 아니라는 거. 에디 게레로는 제가 WWE를 처음은 아니지만 즐겨보던 시절의 챔피언이었어요, 에디 게레로가. 원래는 그 멕시코 출신의 라티노 히트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멕시코 레슬러인데, 그 몸집이 작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어정쩡했어, 커리어가. 이게 WWE 챔피언이 1선급 챔피언 레벨이거든요. 제일 높은 수준의 등급의 챔피언 자리인데,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뭐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뭐 유러피언 챔피언, 막 이런 레벨들이 있어요. 맨날 그 레벨에서만 놀던 사람이야. 2선에서 놀던 사람. 근데 2005년 노웨이 아웃이었나? 그때 한 2월쯤 브록 레스너를 꺾으면서, 브록 레스너가 그때 막 자기 격투기하겠다고 깽판 치고 다니고 이랬을 시절이었어. 이때 브록 레스너를 상대로 챔피언을 따내면서 에디 게레로가 새로운 WWE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부터 포텐 터지고 슈퍼스타 레벨이 됐는데,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안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에디 게레로가. 그래서 자기 챔피언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챔피언을 제이빌한테 물려주고 2선급 레벨에서 놀고 있었는 2선급은 아니지만 그냥 메인 이벤트에서 내려와서 잘 활동을 하고 그 특유의 캐릭터성이 있어요. 미드 카터라고 하죠. 근데 미드 카터가 아니야. 하이 미드에서 메인 이벤터 사이. 그 위상이 좀 달랐어요. 일반적인 미드 카터랑은. 근데 그 에디 게레로 특유의 캐릭터가 있죠. 뭔가 되게 얄미워. 하는 행동이 되게 얄미워. 선역인데 선역 같지가 않고 막 반칙하고 심판 안 보는 사이에 막 반칙하고 심판이 뒤돌고 있는 사이에 막 딴 거 보고 있는 사이에 에디 게레로가 의자를 막 들고 와요. 철제 의자를. 그래서 막 체어샷을 하려고 하는데 심판이 뒤를 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의자를 상대방 선수한테 던져줘. 그런 다음에 자기가 풀썩 쓰러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심판이 돌아보잖아. 그러면은 그 상대방 선수가 체어샷을 한 줄 알아. 그래서 막 따져. 심판이 상대방 선수한테. 그러면은 그 사이에 몰래 뒤에서 다시 기습. 뒤에서 찌르기. 이렇게 반격하는 그런 되게 유쾌한 캐릭터로 인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2006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해쯤에 챔피언이 원래 되기로 했었는데 하필 그 경기를 앞둔 전날 호텔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날에 호텔에서 심장마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되게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운의 프로레슬러. 인기가 되게 많고 지금도 되게 자주 회자돼요. 왜냐면은 인기가 엄청 많았고 저도 에디 굉장히 좋아했어요. 약간 일반적인 선역이 아닌 되게 유쾌하고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악동 기질이 있는, 악동이라기보다는 그 얄미운 그런 독보적인 캐릭터성이 있던 레슬러라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좀 너무 안타까웠고. 에디 게레로 추모 그 방송을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의 스포티비 말고 옛날에 막 KBS 스포츠 막 이런 데에서 WWE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추모 방송 같은 걸 틀어줬었거든요. 로우랑 스맥다운. 그거를 제가 녹화해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레슬러라서 에디 게레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고트급이죠. 지금 고트. 프로레슬링 고트거든요.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인데 산티노 마렐라. 이거 진짜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매치업인데 스톤 콜드는 올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산티노 마렐라는 어떤 캐릭터냐면은 그냥 되게 개그캐입니다. 개그캐. 누가 봐도 되게 잡캐 같은 느낌이죠. 잡어 캐릭터. 우승 고트 대 우승 고트. 우승 후보 대 우승 후보. 개그 고트. 전형적인 잡졸 레슬러 캐릭터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임팩트 있는 순간이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타이즈 같은 거를 끼고 다니는데 스타킹 같은 거를 뱀이에요. 뱀. 이 사람의 피니시가 뭐냐면은 중요한 순간 되면은 막 이렇게 껴요. 이거를. 그래서 자, 코브라다 간다. 코브라 한 다음에 이렇게 팍 찌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접수를 해줘요. 이렇게 독침에 맞은 것처럼 접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이게 단데 이걸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약간 그 스카티 투아티라는 레슬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웜이라는 피니시를 쓰거든. 이런 개지랄 피니시의 계보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스카티 투아티가 있었다면은 2010년도에는 산티노 마렐라가 있었다는 거.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니시. 더웜 풀 버전으로 봐야 돼. 더웜. 야 하고 막 오동먼저 떤 다음에 쿵 이렇게 돌아요. 쿵 워우 한 다음에 당수. 이게 피니시예요. 근데 일단은 개그성 피니시인데다가 스카티 투아티 자체가 잡어 캐릭터라서 B급, C급 레슬러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 순삭에 맞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무조건 반격당합니다. 아무튼 이런 같은 캐릭터라는 거. 근데 스톤콜드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스톤콜드. 마크 헨리 대 브렛 하트. 브렛 하트는 좀 옛날 세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계보가 있죠. 헐크 호건, 스톤콜드, 존 시나 이렇게 레슬링 최고 슈퍼스타 계보가 있는데 헐크 호건과 존 시나 사이에 있는 그 세대의 슈퍼스타가 브렛 하트입니다. 브렛 하트는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90년대죠 말하자면 90년대 중반을 이끈 숀 마이클스와 양분하던 슈퍼스타인데 숀 마이클스보다 조금 더 반발짝 조금 더 앞서 있는 슈퍼스타였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브렛 하트 세대가 아니라서. 2000년대 은퇴하고 90년대가 전성기였던 역대 최고의 테크니션이다. 슈퍼스타 레슬러로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카리스마, 그 다음에 캐릭터성, 인기,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브렉 하트는 그 중에서도 경기력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있는 테크니션 고트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8, 90년대 근데 정확히는 90년대 이때쯤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역대 최고의 선수로서 손꼽히는 인물이고 숀 마이클스의 라이벌 포지션이었지만 몬트리올 사건이 있습니다. 몬트리올 스크루자. 원래 WWE는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경기 결과를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해져 있고 대충의 흐름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대본이 있지만 일일이 막 정해지지는 않거든. 막 무조건 해머링으로 시작해서 주먹 때리기로 시작한 다음에 뭐 10분 지나면은 뭘로 때리고 막 이렇게 디테일한 구성보다는 대략적인 흐름만 짜놓고 경기 결과만 정해놓는 식으로 해서 순전히 경기를 뛰는 두 레슬러한테 그 흐름이 정해져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브렛 하트가 WWE를 WWF죠 정확하게 말하면 WWF를 떠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에서 챔피언십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은 이직을 앞두고 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브렛 하트는 프라이드가 되게 세서 나는 챔피언으로 떠나겠다. 다음 경기에서 안 지고 나는 챔피언 자리 유지한 다음에 WWF 챔피언 벨트 반납하고 그 다른 회사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입지가 무너지는 건데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렛 하트한테는 그래 네가 이기는 걸로 갖곤 해줄게 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제 심판이랑 숀 마이클스한테는 야 숀 마이클스가 이기게 무조건 그렇게 결과 만들어 해서 주작을 한 거죠. 브렛 하트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숀 마이클스가 이기는 경기였고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뭐 사실 잘 몰라요 브렛 하트. 네. 이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고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그래서 숀 마이클스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WWF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나중에 화해를 하고 지금은 좋게 잘 지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트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다. WWF 그 프로레슬링 가문 중에서 명문가로 꼽히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산 선수라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마크 헨리는 그 전형적인 거구 괴력 캐릭터. 빅쇼 말고 빅쇼보다 조금 더 작은데 힘은 빅쇼보다 더 셌어. 마크 헨리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WWE 역대급 선수들 다 합쳐도 마크 헨리보다 센 선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벤치프레스 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량 치고 이런 거 있어서 그 마크 헨리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명부터가 월드 스트롱게스트 맨이잖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월드 스트롱게스트 맨. 실제로도 준내 세고. 과거에 술집에서 1대15의 싸움을 발라버리고 했다고? 1대15의 싸움을 발라버릴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 별명 가질만 하네. 힘 고트예요. 힘 고트. 그래 맞아. 보통 뭐 언더테이커, 빅쇼, 케인 이렇게 꼽혀요. 빅맨 하면은 파워하우스 계열. 근데 덩치는 이 세 사람보다 작은데 힘은 진퉁이어서 힘으로만 따지면은 제일 세다. 그리고 은근히 빨라. 내가 기억하기로는 빅쇼랑 마크 헨리는 스피드도 은근히 빨랐었어. 보통 이렇게 덩치 크면 느리거든? 아 느리다고? 아 근데 내 기억에는 마크 헨리도 은근히 빨랐는데? 빅쇼는 빨라요. 근데 확실히 빅쇼는 빠르고 그레이트 칼리 이런 애들이 진짜 느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 겉으로 보면 준내 싸납고 무서워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특 개착함. 그는 언제나 사람들한테 친근했고 군기질 같은 것을 잡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들 험악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준내 착함. 이런 사람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대인배다. 인종차별 발언을 듣고도 넘겼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빡치면은 개무섭죠. 화나면 무섭다. 벤치 300 와 벤치 하나만 300이 넘어. 3대 300이 아니라 벤치 하나만 300이야.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괴력해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브렛 하트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라이어스 대 더핀드. 어우씨 개징그러. 일라이어스. 더핀드는 브레이 와이어트 아까 와이어트 패밀리 말했던 그 스테이블의 리더였고요. 릭 플레어 대 마초맨. 마초맨은 노래밖에 몰라요. 마초맨 이 노래밖에 몰라요. 근데 그 마초맨이 아니잖아. 그냥 마초맨이라는 그 뭐라 그러지? 상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마초라는 거를 짐승남을 의미하는 노래잖아. 빌리지 피플의 노래. 그거랑 관계 없잖아. 잘 몰라요 마초맨은. I got to be
The Macho Man. JBL 대 AJ 스타일스. JBL은 원래는 그냥 상남자 캐릭터였어.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주식 투자였나?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실제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라는 JBL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미국 갑부 기믹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어. 개 상남자였어. 원래는 캐릭터가 약간 케빈 내쉬 같은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갑자기 주식 투자였나 부동산이었나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약간 막 도널드 트럼프 무슨 그 다음에 뭐 이런 재벌 여러 가지 재벌 캐릭터도 있잖아. 그런 캐릭터들을 섞어가지고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라는 그 이름을 줄여서 JBL 이 이니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되게 막 고급지고 부르주아 같은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개 비겁하고 하는 행동은 소시민 같은 되게 이질적인 악역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챔피언을 했거든. 이 기간 동안 욕을 준내 먹었어요 이 사람이. 나도 개 싫어했어. 그 당시 레슬링 본 사람들 다 싫어했어. 너무 약 올라가지고 너무 비겁하고 에디 게레로, 빅쇼, 부커티 이런 선수들 상대로 너무 약 올리는 플레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기믹을 엄청 잘 소화한 거죠. 악역의 본질은 가드를 미치게 해야 돼. 근데 JBL은 진짜 너무 완벽한 악역이었어. 원래는 이런 레드넥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정장이랑 이런 거 리무진 타고 다녔어.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복귀했거든요. 여기서부터 포텐 대폭발. 사실 이 기믹은 한참 화제가 되었던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의 경쟁자 존 캐리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존 캐리라고 조지 부시의 그 반대 진영에 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을 패러디했다.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나서 졸부 기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한 어그로를 끌었다. 그래서 캐릭터는 진짜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악역 캐릭터였다.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실제 인성이 너무 안 좋았어. 오히려 JBL 캐릭터가 인성이 더 좋고 실제로는 백스테이지에서 막 정치질을 엄청 했어요. 옛날에 인성이 너무 안 좋았어. 똥분기 엄청 괴롭히고 후배들을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한테 막 술을 억지로 먹여 막 강권해. 그래서 하디보이즈라고 있잖아, 제프 하디, 매트 하디 형제 엄청 괴롭혔다고 유명하죠. 음주운전 시키고 길거리에다가 막 캔 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가방이랑 옷, 현금 이런 거 다 세비고 그 다음에 패드립하고 이런 걸로 양아치 짓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유명해요. JBL이. 오히려 JBL 이 기믹이 이게 더 선한 거야. 이게 더 착한 거야.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인종차별 막 하고 성희롱하고 여권 막 훔쳐. 동료 여권을. 미친놈이야. 미친 새끼야. 심지어 동료도 아니네. 링 아나운서. 그러니까 선수도 아닌 스태프잖아. 스태프의 여권을 세볐대. 장난으로. 미친 새끼 아니냐고 이거. 너는 왜 아직도 살아있냐 막 이지랄하고 폭언을 하고 막. 와, 미친놈이죠.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입지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경력도 길고 그래서 뭐라고 못했다. 그래서 JBL은 그냥 레슬링 캐릭터로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AJ 스타일스는 지금은 거의 레전드급으로 올라선, 사실 지금 베테랑 중에서 상 베테랑이죠. 이제 은퇴가 가까운, 저는 거의 그 정도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약간 신예급이었어. 떠오르는 유망주. 그때 그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0년 됐으니까 46세면은 존시나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물러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현역에서 활발히 뛰고 있는 선수고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본 숀 마이클스랑 거의 비슷한 경력이 되지 않았나. 그보다는 조금 그보단 나이가 많지만 살짝 아래네. 지금 세대에서 가장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WWE 경력 자체는 별로 안 길고 TNA 뭐 이런 데서 많이 뛰었어. 제가 기억하는 것도 TNA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WWE 독주에 약간 AEW가 따라가고 있는 상태, 반양강 체제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TNA가 조금 약간 한 수 처지는 경쟁 레슬링 조직이 있었어요. 그룹이 임팩트. 여기서 슈퍼스타로 뛰던 선수였거든요. AJ 스타일스가. 이 시절 수염 없을 시절. 약간 람파드 닮은
프랭크 람파드 같은 인상. 이 시절에 AJ 스타일스가 조금 더 익숙해요 저한테는. 근데 이때는 유망주고 엄청 화려하고 경기 잘하는 걸로 유명하긴 했는데 마이크웍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기억하는 AJ 스타일스는 그래. 이때 이 팬티 입고 다니던 AJ 스타일스는 엄청 화려해. 막 공중기 엄청 화려하고 막 슈팅 스타 프레스 막 450도 스플래시 엄청 화려했는데 지금은 마이크웍 잘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마이크웍이 별로였어요. 얼마나 구렸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이크웍이라고 해서 링 위로 올라와서 경기 뛰기 전에 어그로 끄는 그 이벤트가 있어요. 마이크 들고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존시나 너는 너무 구리고 내가 너를 좁힐 것이다. 썸머슬램에서 네 챔피언 내가 뺏을 것이다. 막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게 있어. 근데 마이크웍이 엄청 뛰어난 선수는 엄청 현란하게 막 상대 선수를 까고 관객 호응을 유도를 잘하거든. 근데 지금 말고 이 시절에 AJ 스타일스는 마이크웍을 준내 못했어. 내가 기억하는 AJ 스타일스는 마이크웍을 준내 못했어. 얼마나 마이크웍을 못했냐면은 그 악역 선수들은 관중이랑 지역을 막 조롱하면서 마이크웍을 해요. 그래야 야유를 막 이끌어내니까. 예를 들어서 막 대전에 왔어. 악역 선수가 그러면은 나 이번에 내가 대전에 와가지고 뭐가 있나 했는데 별로 유명한 게 없더구만. 그래서 내가 제일 유명하다는 경기를 보러 갔지. 한화 이글스의 경기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어그로를 끌어. 그러면은 야유를 해 관중들이. 우해. 그게 잘하는 거야 악역이.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악역 유도를 야유 유도를 너무 못해가지고 AJ 스타일스가 막 저는 거야. 링 위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웍을 야유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말을 준내 못해. 그래가지고 막 어버버 한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관중 한 명을 가리키더니 너는 뭐 너무 못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마이크웍을 너무 못생겨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너무 못생겼군. 너는 네 여동생이랑 데이트를 하러 왔군. 막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마이크웍을. 그래서 관객들이 너무 얼탱이가 없으니까 야유도 안 했어. 보통 이때 되면은 미즈나 이런 선수들이면은 어그로를 엄청 잘 끄니까 막 현란하게 관객들을 까면서 야유를 수집을 하거든. 근데 이 당시에 AJ 스타일스는 마이크웍 수준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관객들이 벙쪄 있는 거야. 뭐라는 거지 지금? 네가 못생겨서 네 여자친구도 못생겼다고? 뭐? 여동생이랑 데이트를 하았다고? 뭐라고 반응해줘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반응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너무 강렬해. 지금 AJ 스타일스는 베테랑에다가 전설이니까 너무 잘하는데 이 당시에 유망주 시절에 AJ 스타일스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그 어린 티가 났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강렬하게 남아있어. AJ 스타일스는. 그래서 가끔 보면 아직도 웃기긴 해요. 야 많이 컸구나 AJ 스타일스가. 아무튼 이거는 AJ 스타일스 올려야 되지 않나. 얼티밋 워리어 대 케인. 워리어는 제 세대가 아닙니다. 워리어는 헐크 호건 라이벌 이 세대죠. 그 루머가 항상 있었어. 워낙에 그 강렬한 인상에다가 이 근육질 몸매 때문에 막 워리어 근육 터져서 죽었다, 알통 터져서 죽었다 막 이런 루머가 막 돌았던 선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한 3년 전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티밋 워리어 54세. 그래도 젊은 나이네. 54세면은 지금 AJ 스타일스보다 10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활동 이때로 봤을 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였었는데 흰머리 엄청 많고 생각보다 되게 젊은 나이네. 아니 헐크 호건은 일은 되지 않았나? 이제 막 일은 되네요. 헐크 호건 53년 59년 5살이나 어리구나 워리어가. 나는 한 7순 8순 정도 되신 줄 알았어 돌아가셨을 때. 근데 54세밖에 안 되셨네. 10년 전 벌써 10주기가 돼가네요 돌아가신지. 아무튼 그 옛날 미국 만화 막 코난 이런 거 있잖아. 명탐정 코난 말고 만화 코난 있어요. 만화 뭐지 그거? 코난사가 코난 더 바바리안 약간 이런 캐릭터였어 워리어가. 상남자 캐릭터, 약간 바바리안 느낌의 상남자 캐릭터였거든 워리어가. 그런 캐릭터로 유명했고요. 근육질의 몸매로 유명했죠. 근데 제가 이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고, 케인은 파괴 형제 언더테이커랑 함께 형제 캐릭터로 나와서 빅 레드 머신이라고 이렇게 빨간 가면 쓰고 조 패고 다니는 그런 빅맨으로 유명하고, 사실 제가 레슬링 봤던 시절에는 이미 가면을 벗은 상태였어요. 그 빡빡이 케인. 이 시절 저는 이때부터 봐가지고, 물론 이 시절에도 가끔 보긴 했거든. 지나가다가 막 케이블 방송 이런 거 지나가다 보면은 WWF 할 때 있었단 말이야. 그때 가끔 보긴 했어 이런 이미지들을. 근데 저는 사실 이걸로 더 익숙하다. 근데 가면 벗고 나서 귀신같이 약해졌어 케인은. 이때 포스가 안 나와 케인이. 가면 썼을 때는 이 표정이 일단 안 보이잖아. 개 무서워. 표정이 안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언더테이커랑 같이 다니니까 엄청 세 보였는데 가면 벗고 나서는 엄청 약해졌어요. 제가 한참 봤을 때가 2005년, 2006년이었었는데 이때는 막 위상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 케인이. 막
니타랑 엮이고 그 저기 있잖아 매트 하디, 리타, 진 스니즈키 막 이런 애들이랑 엮이면서 무슨 이상한 불륜 각본 막 이딴 거에 엮이고 이래가지고 위상이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 하지만 로얄 럼블만 되면은 귀신같이 강해진다. 로얄 럼블이라고 이제 30명씩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딱 케인 등장하면은 다 긴장해 레슬러들. 케인 뜨면은 막 10명씩 탈락시켜 혼자서. 10명까지는 아니고 막 5명 6명 이렇게 탈락시키니까 그때는 포스가 미쳐. 근데 무조건 탑 4 되기 전에 탈락한다. 골드버그, 뭐 브록 레스너, 로만 레인즈 이런 챔피언 레벨의 선수한테 챔피언 레벨 되는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링 정리 한번 해주는 캐릭터다. 대표적으로 케인, 빅쇼 이런 애들. 로얄 럼블 직전에 링 청소 한번 해주는 캐릭터들이죠. 아무튼 케인. 세스 롤린스 대 라벤뎀. 세스 롤린스는 쉴드라는 스테이블이 있었죠. 2010년도 후반 이때쯤에 활동을 했던, 지금은 3명 다 슈퍼스타가 된 세스 롤린스, 딘 앰브로스, 지금 이름 바꿨죠. 딘 앰브로스 본명으로 바꿨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로만 레인즈, 이렇게 3명. 미래의 그 메인 이벤터가 되는 3사람이 옛날에는 미드카터 3명이 모여서 쉴드라는 스테이블로 활동했었단 말이야. 거기서 세스 롤린스가 약간 쩌리 포지션이었어. 로만 레인즈가 얼굴 마담이고 딘 앰브로스가 약간 그 리더격 되는 느낌이었고, 세스 롤린스는 살짝 처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3명 다 악역이었는데 세스 롤린스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저거였죠. 챔피언 되면서. 원래 제일 쩌리 위치였는데 얘가 제일 챔피언 먼저 달았잖아. 그 머니 인 더 뱅크 하면서 브록 레스너랑 로만 레인즈가 램에서 둘이 뜨고 있는데 갑자기 그 머니 인 더 뱅크라고 치트키 써서 난입해가지고 챔피언 따져. 여기서 그 전부터 좀 어그로 끌긴 했어. 이때부터 슈퍼스타의 자질이 있었죠. 자질이 있었는데 살짝 처진 입지였는데, 왜냐면 로만 레인즈는 워낙에 WWE에서 밀어주는 캐릭터였고, 딘 앰브로스, 지금의 존 목슬리는 워낙에 캐릭터가 독보적이라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살짝 처져 있었는데, 머니 인 더 뱅크 따고 악역으로 이제 막 입지 다지고 여기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 되면서 확 올라간 그런 캐릭터. 근데 제가 세스 롤린스를 캐릭터는 좋아하는데 선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얘가 부상시킨 선수가 너무 많아. 얘가 기술을 좀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막 써. 그래가지고 존시나 부상시키고 스팅 부상시키고, 얘가 너무 기술을 거칠게 써서 그 선수 경력을 단축시킨 레슬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레슬러로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캐릭터는 좋아하지만. 실드 재결합? 재결합한 지도 6년 전. 이것도 한참 전이네. 아무튼 그런 캐릭터. 얼굴은 되게 잘생겼어. 되게 그 카리스마가 엄청난데 얘 때문에 부상당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라벤뎀. 라벤뎀은 진짜, 이 당시에 레슬링 보던 초딩 중딩 애들 라벤뎀 다 따라했는데, 이거 라벤 댐 하는 거 있잖아요. RVD 이거 다 따라했어 애들이. 라벤 댐 이거 안 따라하는 애들 없었어. WWE 보면서 이건 무조건 다 한 번씩 해봐. 레슬링 좋아하는 애들은. 최고의 챈트다. 고트급. 개인적으로 이 챈트라고 하죠. 이 관중 호응을 유도하는 이 행동이랑 그 메시지들 이런 거, 이게 챈트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WWE에서 가장 성공한 챈트 데니얼 브라이언의 예스, 그 다음이 RVD의 라벤뎀이다. 이거 다 따라한다. 무조건 다 따라한다. 커트앵글 유석은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 커트앵글 유석은 지가 한 게 아니라 관객들이 그냥 한 거잖아. 근데 본인이 그냥 받아 넘기니까 하게 된 거지. 그거는 본인이 만든 유행어가 아니잖아. 그거는. 자, 골더스 대 부커티. 와, 진짜 추억의 선수들이네요. 제가 보던 그 시절, 고등학교 그 시절에 있던 그 선수들이거든요. 골더스트와 부커티. 골더스트도 개그캐이거든요. 산티노 마렐라랑 스카티 투아티처럼 개그 캐릭터인데, 온몸에 금칠을 한, 온몸은 아니고 사실 얼굴만 한 거지만 금칠을 해가지고 한번 그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었어. 한번 막 들숨 날숨 한번 내신 다음에 그 막 달려와가지고 가랑이 걷어차는 캐릭터거든요. 골더스트. 되게 변태 같은 그 금색 벌레 같은 캐릭터로 되게 유명한 이런 캐릭터고,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근본 있는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더스티 로즈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레슬러고요. 본인도 2대째 레슬러로 활동하면서 골더스트라는 이름으로 독보적인 그 기믹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더스티 로즈의 장남. 그리고 코디 로즈, 현 시대의 아이콘 코디 로즈라는 또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코디 로즈의 형입니다. 그래서 3부자가
다 큰 족적을 남긴 굉장히 임팩트 있는 레슬러인데 사실 그 중에서는 제일 처지는 입지이긴 하죠. 그 다음에 부커티. 야 부커티 그 저기가 있어요. 그 학교마다 꼭 부커티 닮은 선생님이 있었어. 특이하게 약간 학교마다 그 뭐 몽둥이 들고 다니고 머리 길고 덩치 큰 선생님들 있으면은 무조건 별명 부커티였어 당시에. 꼭 있었어 부커티가 닮은 사람이. 별명이 부커티인 선생님 친구 한 명씩 꼭 있었어 학교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시저스킥이라는 피니시가 유명하죠 부커티. Can you dig it, sucker? 테마 나오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가위치기로 이렇게 딱 대가리 날려버리는 거. 이렇게 모가지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뭐라고 오금으로 그냥 갈겨버리는 이 피니시.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죠 이거.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 피니시. 이게 엑스킥이 굉장히 유명했고 카리스마도 있는데 개그도 또 좋아. 완전체였어 부커티가. 개그캐 기믹도 있는데 카리스마도 멋있고 그 레슬링 플레이 스타일도 되게 세련되고 하니까 인기 되게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WWE 넘어와서는 챔피언을 거의 못했다가 킹 부커라는 이상한 기믹을 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뭐 왕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킹 부커 막 이지랄 할 때가 있었어. 개인적으로는 제일 별로였어요 이때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커 기믹 잡고 악역하니까 그때는 챔피언 달게 해줬다. 사실 난 이 시절에 챔피언 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해설로 뛰시나?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부커티가. 부커티가 내가 한참 봤을 때부터 이미 40대였나 그랬어. 30대 후반 막 58세. 와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야. 나이 엄청 많아요. 숀 마이클스랑 동갑이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해설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설로. 그리고 부커티가 뒷이야기로 부커티가 현피 제일 잘 뜨는 사람으로 유명한 부커티 철퇴다. 그 백스테이지에서 실제로 싸움 제일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부커티가. 현피 제일 잘 뜨는. 맥 빠져 보이고 막 개그캐 이미지랑은 다르게 실제 싸움이나 완력은 대단하다. 악질적으로 괴롭히던 그 스카 스타이너가 부커티 앞에서는 조용히 있었고 바티스타랑 시비랑 붙었는데 부커티가 뭐 좁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또 현장에서 본 레슬러 핀레이는 뭐 부커티가 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다. 카더라가 많이 돌아요 싸움 얘기로. 부커티는 그 정도로 현피에 있어서 되게 일가견 있는 사람이었다. 무장강도 혐의 2건이 있는 현실판 GTA. 부커티 개그캐라고 막 까불면 안 돼요.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레이트 칼리 대 바티스타. 바티스타 올리고 얘기할게요. 지금 목이 아파요 너무.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이 너무 아프네. 바티스타를 올릴 거고 이건 다음 라운드 때 얘기하는 걸로. 그레이트 칼리는 그 2000년도 후반 중후반 후반이죠. 2000년도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던 거인 레슬러입니다. 거의 NBA 선수급 키거든요. 키가 2m 16이에요. 거의 NBA에서 센터급. 손도 엄청 커요. 거의 소뚜껑만 해요 손이. 근데 딱히 막 엄청 인기가 많진 않았고 그냥 이 포스가 엄청났어. 지금 레이 미스테리오랑 키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거의. 레이 미스테리오가 키가 150대인가 160대인가 그런데 거의 지금 가슴팍에 오죠. 명치에 오죠 레이 미스테리오가. 그 정도로 덩치가 엄청 캐릭터로 유명했다. 그래서 막 챔피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캐릭터들은 문제가 한번 소모되면 끝나. 이런 엄청 거구 캐릭터들은 임팩트는 엄청 세. 한번 링 위에 올라가면 다 압도되고 그 일반적인 미드 카터들 좁혀고 다니니까 위상이 엄청 세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냥 그 도시락이 돼요. 브록 레스너, 로만 레인즈 이런 캐릭터들 앞에서 도시락 됩니다 바로. 처음에는 엄청 세죠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됐을 때는. 근데 바로 그 다음부터는 개그캐 되고 이런 애들 위상을 높여놓으면은 나중에 야 그레이트 칼리 준내 센데 어떻게 이기지? 하고 걱정할 때 이제 선역 메인 이벤터가 등장해서 좁혀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걸로 위상을 올리거든 선역 챔피언들이. 그런 도시락으로 전락해버리는 전형적인 거구 빅맨 캐릭터다. 지금은 명예의 정당에 올라갔고요. 덩치와 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빨 맨손으로 대가리를 터트린다. 어우씨 쌀벌하죠? 피를 토하는 충격적인 연출. 근데 이게 다다. 이게 다다. 바티스타.
앙드레 자이언트 대 혼스워글. 앙드레 자이언트는 빅쇼 이전의 빅쇼의 아버지 뻘 되는 캐릭터인데 잘 몰라요. 혼스워글. 사모아 조 대 CM 펑크. 둘 다 안티 WWE의 선봉장들이거든요. 근데 사모아 조는 과거에 안티 WWE였다가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아 조 근데 넘어가지 않았나? AEW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AEW로 넘어갔고, 근데 그 전에 되게 오랫동안 TNA랑 이런 데 활동하면서 나는 WWE 싫다, 다 족가라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어. 사모아조가 되게 오랜 기간을. 근데 어찌저찌 해서 그냥 WWE로 넘어와서 열심히 뛰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거짓말처럼 활동하고 NXT에서 좁혀고 다니다가 유쾌하게 잘 활동했어요. 과거에 그 안티 WWE 기믹은 버리고 유쾌하게 활동하다가 해설하고 뭐 이랬다가 은퇴한 거 넘어갔습니다. 이직했습니다. AEW로. 근데 덩치에 비해서 되게 빨라. 스피드가 그냥 겉으로 보면은 파워하우스 이미지야. 그냥 좁혀고 다니고 슬램 하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인데 몸놀림 되게 빨라요. 되게 독특한 캐릭터. 테크니션 계열이고. 우마가랑은 다르지. 우마가는 사모아조랑 좀 결이 달라. 우마가도 파워하우스 계열이야. 사모아조는 테크니션 계열이고 특이하게. 사모아조가 생각보다 날렵해서 전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테크니션, 서브미션, 파워하우스 다 있어. 완전체야. 그래서 독특한 캐릭터로 좀 기억에 남고요. CM펑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CM펑크는 어그로 끄는 능력은 천부적이야 진짜. 근데 약간 올려치기 된 게 적지 않고 실제로도 너무 어그로를 끌고 다녀. 뭐라고 해야 될까? 캐릭터가 본인을 잡아먹었어. 뭐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조조펑크 CM펑크 진짜 펑크 같아 사람이. 되게 거칠 것이 없고 남 눈치 안 보고 막 까고 다니고 그런 캐릭터인데, 문제는 그게 레슬러로서만 그럼 모르겠는데 실제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좀 별로인 거야 사람이. 논론 문서가 따로 있어. 그런 적인 아닌데 약간 락지리가 레슬러 하면 이런 느낌이 아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캐릭터예요. 좀 적어도 WWE 활동하던 그 중반까지는 너무나도 완벽한 레슬러였어. 올라운더 스타일에다가 카리스마도 엄청나고 남 눈치 안 보고 신랄하게 이제 회장도 까고 존시나도 까고 거칠 것이 없는 남자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너무 찌질해. 약간 앞뒤가 안 맞아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준수한 외모,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이콩 능력으로 매니아 라이트 팬을 모두 사로잡은 메인 이벤터였고, 특이하게도 막 문신 막 하고 다니고 말 막 하고 다니는 되게 이상한 헤비메탈 좋아하는 그런 락커 같은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해서 알코올이랑 약물을 절대 안 해. 술, 담배, 약물 절대 안 하는 되게 특이한 캐릭터였어. 그래서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갖고 있어서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문제는 정치질을 엄청 하고, 캐릭터 기믹으로서 정치질을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협잡질을 너무 하고 다니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 보여. 존시나의 전성기 시절 제프 하디와 함께 유의하게 존시나의 상품성과 맞먹어본 선수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선수가 불성실하고 그 동료들이랑 불화 일으키고 정치질하고 협잡질하고 이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사람이. 나중에 종합격투기 그 이종격투기 한다고 나갔는데 거기서도 빌빌거리고 입만 털고 다니고요. 플레이는 되게 영리하고 기믹 수행력 너무 좋고 좋았는데 너무 깝치고 다녔다. 파이프밤이라고 해서 이게 유명해요. 파이프밤. 레슬링계 역사에 남은 사건이 있는데, 존시나가 WWE 챔피언이 되던 시절, 이거 아마 따로 항목 있을 거야. 파이프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 웍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CM펑크가 마이크 웍이 진짜로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인상적인 사건, CM펑크의 파이프밤 사건. 다른 사람의 손에는 이게 그저 마이크다.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 근데 내가 손에 이 마이크가 들리면 이거는 파이프 폭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로모를 했습니다. 프로모가 아까 말한 마이크 웍의 말하자면은 마이크 웍이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크 들고 말을 하는 게 마이크 웍이고, 그 마이크 웍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프로모인데, 프로레슬링 업계를 강타할 정도의 대히트를 칩니다. 이게 빈스 맥맨이라고 그 WWE의 회장이자 프로레슬링계 최고 거목이 있는데, 이 사람을 CM펑크가 대놓고 깠어요. 그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로우 무대에서 존시나랑 대립을 하면서 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구에 앉아가지고 입을 터는데, 여기서 존시나를 엄청 신랄하게 까고, 보통은 그냥 기믹으로만 얘기를 해. WWE 안에 있는 스토리만 가지고 마이크를 보통 하는데,
이때 CM 펑크가 갑자기 WWE를 넘어서서 막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막 신나게 까기 시작해요. 막 빈스 맥맨에 대해서 막 제가 정확하게 그 멘트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뉘앙스가 빈스 맥맨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WWE가 망해간다. 저 늙은이부터 어떻게 좀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존 시나 네가 너는 뭐 인기 많고 뭐 좋은 선수는 알겠는데 너 인기빨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막 신나게 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급이 컸거든. 빈스 맥맨이 뒤져야 돌아간다. 이 사업이. 그래. 존 시나가 그동안에는 악역 챔프, JBL 막 이런 선수들을 맞서 싸우는 막 젊은 신예, 떠오르는 스타 이런 느낌으로 싸웠었어. 언더독 이미지로. 근데 사실 그 CM 펑크랑 대립했을 존 시나는 챔피언을 엄청 헤쳐먹어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는 정정당당하고 막 클린하고 언더독이고 이런 순수한 선역 캐릭터였는데 알고 보면은 막 챔피언 10번 해먹고 장기 집권해서 하드코어한 WWE 팬들은 되게 싫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 시점에 존 시나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좀 물려줘야 돼. 챔피언 벨트가 막 여기저기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재밌는데 혼자서만 해먹으니까 1년 넘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딱 CM 펑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프로모를 한 거야. 이때 야 존 시나 니 존나 헤쳐먹었잖아 그동안. 너는 이미 무적 선역이고 그동안 엄청 헤쳐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어. 그래서 되게 임팩트가 셌는데 그걸로 CM 펑크가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로 또 올라섰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가 되게 찌질하고 종합격수기 뭐 이것도 이도저도 아닌 커리어 쌓고 AEW 뭐 이런데 다른 단체 넘어가서 AEW 넘어가가지고 막 깽판 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싫어해. 갓갓갓갓이었어. 원래는 그냥 갓갓 펑크였는데 맨날 CM 펑크 1승 맨날 이지랄했어. WWE 막 한참 개삽질할 때 CM 펑크 그립다고 CM 펑크님 그립습니다. 1일 1 파이프밤 하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립습니다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다 조조조조시죠. 파이프밤 원툴이다. 파이프밤 때문에 뜬 새끼 안 그리운 새끼 그 새끼 안 그립습니다 조트 이렇게 맨날. 지금은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근데 시카고에서는 영웅이긴 해. 시카고의 그 지역 영웅이어가지고 이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기였지. 이 당시에는 조트 하나도 안 그립습니다 조트 돌아오지 마십시오. 조조 펑크 안 그립습니다. 근데 진짜 위상이 엄청났었어. 그 전까지는 파이프밤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올려치기 됐었죠. 그래서 저는 CM 펑크 별로 안 좋아해요. 사모아죠. 딘 앰브로스 대 믹 폴리. 일단은 전 믹 폴리를 올릴게요. 믹 폴리는 제가 그 인상적인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딘 앰브로스가 근데 인기는 좀 더 많긴 하지만 현 존 목슬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딘 앰브로스 WWE 시절에는 쉴드로 활동하면서 아까 말한 쉴드 경력이 따로 있네요. 워낙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이렇게 패거리로 다니면서 여기서 약간 리더 같은 포지션으로 다니면서 행동대장 이끌고 이렇게 약간 프로모하는 그런 적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미친 개처럼 경기를 해요. 그 경기 레슬러들 경기 스타일이 다 다른데 로만 레인즈는 파워하우스 캐릭터, 전형적인 힘쓰는 캐릭터. 그 다음에 세스 롤린스는 얍삽하면서도 영리하면서 또 굉장히 거칠 때는 더 거칠게 플레이하는 느낌인데 딘 앰브로스는 되게 미친 개 같았어. 그냥 제가 뭐 사실 저는 이 시절에는 많이 안 봐가지고 쉴드의 정확한 막 그 플레이 스타일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진 않는데 제가 봤던 몇몇 장면들 그리고 WWE 게임 하면서 봤던 그 무브들 시그니처 무브들 이런 거 보면은 미친 개처럼 달려드는 스타일이었어. 약간 브롤러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그냥 막 물어뜯듯이 막 달려들고 이런 거. 근데 특히 딘 앰브로스는 이 프로모로 유명했거든. 이 스토리 쌓는 능력이 천부적이었어. 캐릭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나는 이런 캐릭터고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그 선수였어요. 기믹이잖아. 근데 그 최고보다 나는 위고 나는 준내 미친 새끼야. 나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든 새끼들 다 좁혀고 다닐 거야. 약간 스톤콜드 이후의 스톤콜드 느낌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문제는 은근히 유리몸이었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세스 롤린스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딘 앰브로스는 지가 다쳐. 그 차이야. 둘이 같은 팀인데 조금 상반된 게 세스 롤린스는 지는 안전한데 다른 선수들을 조지고 다니고
딘 앰브로스는 다른 선수는 은근히 별로 안 다치는데 지가 다쳐. 그래서 약간 다른 느낌?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너무 열정적이라서 자기가 다쳐.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 만드는 거, 표정 연기, 이 눈치 보는 표정 연기 이런 거 이렇게 스토리 만드는 거를 개 잘해요 딘 앰브로스가.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 이런 거. 진짜 미친 게 에지급 유리몸. 에지도 진짜 많이 다치는데 근데 에지는 유리몸이라기보다는 가끔 가다가 큰 부상 당하는 느낌이고 딘 앰브로스는 잔부상을 달고 사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가끔 봤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아무튼 그런 느낌? 딘 앰브로스는 그런 느낌이고 차세대 스톤콜드 느낌으로 막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WWE 떠나서 AEW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턱수염 기르고 빡빡이처럼 탈모가 와가지고 빡빡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 되게 크게 다치지 않았나? 내가 기억하기로 그 안대도 하고 다녔는데 존 목슬리 옛날에 눈 다쳐가지고 하수돈처럼 하고 다녔단 말이야. 실제로 눈 다친 거였죠 그거. 와이프가 되게 미인으로 소문난 그 저기 리포터였지. WWE 리포터였어. 캐스터, 브로드캐스터랑 해설자. 백스테이지에서 선수 인터뷰하는 역할로 원래 활동했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근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요. 야, 딘 앰브로스 세금 2배로 내라 너는. 지금 보고 느끼는 건데 존 목슬리는 세금 2배로 내라. 너는 안 되겠다. 아, 기분 나빠졌어. 야, 믹폴리 올라가야 돼. 안 그래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분 나빠졌어. 야, 존 목슬리 넌 탈락이야 너는. 넌 떨어져라.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언더테이커 대 브론 스트로먼. 일단 언더테이커가 올라갈 거고요. 브론 스트로먼은 현 세대 최고의 파워하우스. 약간 한 세대 위에 있던 마크 헨리가 그 세대 최고의 파워캐였으면은 지금은 브론이거든요. 빨대맨이라고 하죠. 스트롱먼이어가지고 이름이 바로 옵니다. 이렇게 빨대맨이라고 검색하면 넘어와요. 그 스트롱맨 출신이에요. 실제 저거 스트롱맨 출신의 레슬러고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엄청 크고 2m 4cm의 거구에다가 실제로 파워도 엄청 센 스트롱맨 출신이고 트럭을 뒤집는 그 괴력으로 유명한. 와 미친. 야, 되게 평온해 보이는 표정이죠. 은근히 또 몸은 또 빨러. 은근히 날쌘 잡이야. 빅쇼를 상대로 지금 스피드로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날렵해 은근히. 근데 또 그렇죠. 무겁고 진중한 몬스터 기믹인데 실제로는 매우 유쾌하다. 이런 형님들 특 유쾌함, 개그케임. 브론 스트로맨 하면은 항상 나오는 저거 있거든요. 트럭 뒤집는 거? 브론 스트로먼. 아니 걸프렌드 말고요. 아니 GIF요. 왜 걸프렌드로 넘어와? 아니 근데 걸프렌드 분도 한 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업은 거 아니야? 브론 스트로먼을? 업으셨는데? 엄청나네. 와, 씨, 말이 돼 이게? 물론 뭐 저기가 돼 있겠지만,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주작일 수도 있겠지만은 앵글이 엄청 다양한 걸 보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정도로 괴력이 있다. 괴력의 캐릭터다. 하지만 언더테이커 앞에서는 레스트 인 피스. 야, 유진 대 레이 미스테리오. 유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유진 아시는 분들 유진 아는 분들? 와, 진짜 추억의 캐릭터다. 일단 레이 미스테리오가 올라갈 거고요. 유진은 동네 바보 캐릭터로 나왔던 레슬러입니다. 유진이라고. 레슬링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지능은 떨어지는 약간 그런 그 기믹이었는데, 물론 실제 인물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약간 그 감나무에서 떨어진 기믹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볼루션이랑 엮이면서 개그캐인데 은근히 그 승수 잘 쌓는 느낌으로 막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런 캐릭터들은 사실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냥 딱 한 시즌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진 그런 짧고 굵게 간 캐릭터인데, 태그팀 챔피언까지 하고 갔어. 크리스 베너였나 그때? 크리스 베너랑 태그팀 챔피언, 맞다, 윌리엄 리걸. 윌리엄 리걸이랑 태그팀 챔피언하고 약간 보호자처럼 윌리엄 리걸이 같이 다녔어. 그 다음에 태그팀 챔피언하고
트리플 H랑 엮이면서 막 개그 캐릭 잘 쌓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이런저런 대립을 하긴 했는데 어정쩡한 캐릭터로 그냥 활동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로 나중에는 활동을 하고요. 인디 커리어 레슬러로 활동을 한다네요 지금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레슬러긴 해. 2005년쯤에 레슬링을 봤으면. 근데 뭐 올릴 정도는 아니다. 레이미스테리오. 헐크 호건 대 트리플 H. 헐크 호건 WWE의 전설적인 1세대 프로레슬러로서의 가장 위상이 높은 캐릭터지만 실제로는 되게 평가가 안 좋은 레그 드랍 원툴, 빅붓 원툴에다가 카리스마 원툴 그냥 이거 팔 흔들면서 이거 귀에 손대는 이거 원툴. 근데 워낙에 캐릭터성이 독보적이라서 지금도 패러디하는 사람들 많아. 헐크 호건. 인종차별도 많이 하고요. 워낙에 이 독보적인 캐릭터성 때문에 지금도 프로 레슬링 패러디 하면 헐크 호건 많이 패러디해요. 그 노홍철 저기 있잖아. 헐크 호건 워리어. 준하 형이랑 같이 한 거. 그만큼 큰 족적을 남긴 캐릭터다. 대머리 탈모가 일찍 온 불운의 노안 캐릭터. 하지만 트리플 H 킹킹킹과 조조조스로 오가는 3조 3사장을 오가는 입체적인 캐릭터 트리플 H에는 못 미치죠. 데니얼 브라이언 대 로만 레인즈. 야 로만 레인즈 너무 빨리 나왔는데? 3조 3버지. 그렇죠. 3조 3버지. 조조조조 때 데니얼 브라이언. 와, 벌써부터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네요. 지금 WWE 보시는 분들 화가 잔뜩 났어요. 로만 레인즈 보자마자. 쪼쪼쪼쪼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레슬러이기도 하고 지금 WWE를 좀먹고 있는 레슬러. Acknowledge me. 악역을 잘한다기보다는 못하는 건 아니야. 선역보다는 악역이 훨씬 나. 확실히 로만 레인즈는. 근데 그냥 꼴 보기 싫어. 이제는 그냥 보지 말자. 안 보고 싶습니다. 쪼쪼쪼쪼쪼. 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악역이 선역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냥 안 보고 싶어요. 로만 레인즈 약간 르브론 제임스 보는 느낌이야. 잘생기긴 했어. 확실히 잘생겼고 스타성은 있는데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이젠 그만 좀 쉬십시오. 로만 레인즈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하긴 하거든. 빈스 맥맨이 너무 편애하기도 하고 너무 일찍 챔피언이 됐는데 또 몸은 또 약해. 뭐 투병 생활도 하기도 했고 근육도 많이 빠지고 해서 힘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로만 레인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그거고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너무 많은 레슬러들이 희생됐다 당시 때문에. 이젠 좀 쉬어주기를 바란다. 쪼쪼쪼쪼. 당신 열심히 활동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안 그립습니다. 아니 희생자가 너무 많어. 드류 맥킨타이어도 그렇고 핀벨러, 브레이 와이어트 이런 선수들이 계속 모멘텀이 깎여요. 얘 만날 때마다. 핀벨러도 그렇고 특히 핀벨러가 진짜 저기 데빌 그 저거 뭐라 그러죠? 데몬 핀벨러 진 적이 없거든? 근데 로만한테 졌잖아. 데몬 모드에서 안 지는데 위상을 너무 많이 깎아먹어. 다른 그 레슬러들의 위상을 너무 많이 깎아먹어. 코디 로즈도 그렇고 악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로만 레인즈는. 데니얼 브라이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슬러인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쪼쪼쪼쪼. 내가 르브론 제임스는 내가 올렸거든? 릅시는 내가 NBA 월드컵 할 때 올렸어 그래도. 근데 로만 레인즈는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데니얼 브라이언부터 잘못 만났고 르브론이랑 비교하는 것부터가 일단 르브론한테 실례야. 내가 르브론 엄청 싫어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실례야. 로만은 제가 싫어하는 3대장 중에서도 위상이 제일 떨어져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로만 레인즈 이 3대장 중에서도 제일 급이 떨어져. 솔직히 묶이는 것 자체가 조뚜랑 릅신한테는 수치의 일 정도이기 때문에. 데니얼 브라이언. 데몬 빌러가 에지한테도 졌다고? 야 너무 심한데? 에지한테도 졌어요? 데몬 빌러가? 핀벨러 떠나야겠는데? 여기 WWE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근데 얘는 또 잔부상도 많어 심지어. 벨러는 좀 안 맞나봐 상성이 WWE랑은. 부상도 많이 당하고. 비슷하다 근데 에지랑 닮았다 지금 보니까. 나카무라 신스케 대 밀리언 달라맨. 달라맨 잘 몰라요. 달라맨 너무 옛날 선수고 졸부 컨셉 JBL의 그 윗세대이죠. 나카무라 신스케. 그래? 그러면 또 세스 롤린스 이 새끼가 문제였네? 핀벨러를 작살낸 원흉이었네 세스 롤린스가? 아니 야 세스 롤린스 니네 씨발 지는 왜 부상 안 당하고 다른 레슬러들 조지고 다니냐? 얘가 원흉이었구만. 존 모리스 대 DDP. 와, 존 모리스는 제가 되게 좋아해요. M&M 시절부터.
짜니 나이트로 시절 이때부터 제가 좋아했거든요. 되게 세련돼가지고 멋있어. 약간 탐 크루즈 같았어. 이 시절에 짜니 나이트로 시절부터 전 좋아했어요. 되게. 그리고 공중기가 되게 화려해. 그 스턴트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약간 탑로프 위에 날아다니는 거, 공중기 쓰는 거, 그 다음에 로얄 럼블 때만 되면은 그 캐릭터들 항상 있어. 로얄 럼블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레슬러들이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싸우는 게 로얄 럼블이거든요. 이때 존 모리스 같은 애들이 한번 분위기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링 밖으로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근데 룰이 뭐냐면은 이 탑로프, 이 세 번째 로프 위로 넘어가서 두 발이 땅에 닿으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존 모리슨처럼 운동 능력이 좋은 애들은 탈락한 것 같은데 탈락을 안 하는 액션들을 한 번씩 보여줘요. 약간 존 모리슨 로얄 럼블 세이브스, 야 자동 완성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존 모리슨의 엄청난 모먼트들. 지금 제가 존 모리슨 영업합니다. 지금 입덕해주세요 존 모리슨한테. 야 쓰레기통 들고 문설트. 아니 이런 거는 일반적이야. 이런 건 존 모리슨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야. 그래 이런 거 탐로프 플란차 450도 스플래시 이런 걸 기본으로 쓰는 선수라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이제 떨어지면 탈락이거든. 근데 밀쳤는데 억지로 붙어 이렇게 붙어. 심판 오도방정 떠는 거 열받죠? 오도방정 떠는 거 개열받죠? 그 다음에 여기 버텨가지고 올라가서 존 모리슨은 밥 먹듯이 하는 무브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와 기적적으로 생환 이러면 탈락 아닙니다. 한번 패주고 레더 문설트? 사다리 들고 문설트 이런 미친 무브들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이래서 좋아해요 존 모리슨을. 그래서 제가 존 모리슨 되게 좋아해요. DDP는 다이아몬드 달라스 페이지라는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활동한 캐릭터고요. 재활의 마술사. 그렇죠. DDP가 요가 센세로 유명합니다. 요가 센세. 재활의 마술사. 뭐야? 아니 동대문 저거 말고요. 다이아몬드 달라스 페이지. 세월이 무색하다. 이제는 동대문으로 유명하구나. DDP가 요가 센세가 아니라 It's me, it's DDP 이걸로 유명한 그 캐릭터고 이 포즈로 유명해요. DDP 포즈. 이 포즈로 유명하고 이 포즈 꼭 하시는 포즈예요. 이게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 커터라는 피니시거든요. DDP의 피니시인데 이게 사실 지금은 RKO로 더 유명하죠. RKO가 이거에서 따온 겁니다. 원조 RKO 다이아몬드 커터. 이게 많이 쓰죠. 사실 RKO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스터너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고 조금 다르긴 한데 스터너는 그리고 잘 쓰는 선수가 없어. 스터너는 그동안 선수가 많았거든. 케빈 오웬스는 현대 선수 중에서 그렇고 스톤 콜드, 빈스 맥맨, 또 누구 뭐 셰인 맥맨도 가끔 썼고. 셰인 맥맨 거의 안 썼다. 빈스 맥맨이 많이 썼다. 또 누구 있었는데? 스터너도 몇 명 썼거든. 기억이 안 나는데 케빈 오웬스가 그나마 최근에 많이 쓰는 선수고 학교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시전하는 프로레슬링 1위 스터너. 맞아.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스터너가 존 시나의 스터너예요. 이거 스프링보드 스터너, 시터너. 그럼 너무 별로야. 그냥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기술이 나가는 그 흐름이 너무 별로야. 왜 굳이 그 스프링보드 위로 올라가서 스터너를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가서 너무 별로였어요. 존 시나 거는. 알투르스도 변형기로 쓰고요. 그래도 그립습니다. 그래도 그립습니다. 슈퍼맨 펀치랑 스피어스는 로만 레인즈 vs 스프링보드 스터너스는 존 시나. 다쿠죠. 차라리 존 시나가 낫다. 차라리 AA 안 쓰는 스프링보드 스터너스는 존 시나가 더 낫다. 다쿠. 제프 하디의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가 원래는 커터식으로 쓰다가 지금은 스터너식으로 쓴다고 하네요. 좀 달라 스터너랑 커터가. 그냥 스터너는 약간 이제는 너무 평범한데 오히려 클래식하니까 살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들 요즘 애들은 지랄을 한 다음에 스터너 날려 이렇게. 수플렉스 든 다음에 스터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원조 클래식한 맛은 못 살리기 때문에 AEW는 안 봐요 저는. 아니 그냥 WWE 안 봐요 요즘. 숀 마이클스 은퇴한 이후로 안 보고요. 그나마 보면은 로얄 럼블, 레슬매니아 이런 것만 봅니다. 너무 멀리 왔네요. DDP.
그 DDP는 은퇴를 디스크 때문인가? 그걸로 은퇴를 했는데 그 요가를 이제 요가 선생님으로 활동합니다. DDP 요가. DDP가 요가를 고안해서 이 요가 센세로 활동 중인데 이게 재활에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소문이 났어. 실제로 검증이 됐어. 본인 일단 1호 DDP 요가 성공 사례 1호 본인이야 일단. 이걸로 일단 입증이 끝났죠. 그 다음에 숀 마이클스 등부상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숀 마이클스, 크리스 제리코, 뭐 스캇 홀, 골더스트 이런 선수들이 큰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고통받았는데 DDP 요가 센세를 만나고 재활 운동을 해서 완벽하게 현역으로 복귀를 했다. 나도 좀 배워볼까? DDP 요가 좀 배워볼까? 저도 목 디스크가 좀 심하거든요? 요가 센세 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야 프로그램이 달라. 일반 보급형 요가, DDP 요가 컨텐츠가 있고요. 익스트림 고인물들을 위한 DDP 익스트림 요가가 있고요. 리빌딩 요가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보너스 이거 DLC DDP 요가 DLC 이렇게 컨텐츠가 풍부하다. DDP 요가 센세를 만나고 레슬링 인생이 달라지는 아내와 자녀 DDP 요가 신앙심으로 2대 시온으로 거듭났다. 성공 사례가 있는 참된 스승 참스승 DDP 센세. 하지만 전 존 모리슨이 더 좋다는 거. 드류 맥킨타이어 대 케빈 내쉬. 드류 맥킨타이어는 사실 저는 이 모습보다 옛날에 3MB 시절 3MB 아는 사람 있어요? 정치인은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고요. 그 악역 조직 있어요. 진더마할 그 다음에 저기 히스 슬레이터인가? 히스 슬레이터, 드류 맥킨타이어 이렇게 세 명이 활동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유쾌한 악당 기믹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시절에 진더마할이 저는 더 드류 맥킨타이어가 더 익숙해가지고 사실 나는 요즘 드류는 좀 적응이 안 돼. 갑자기 안 보다가 드류 맥킨타이어가 활동을 한대. 그래서 뭐? 드류 맥킨타이어가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갸우뚱해서 봤는데 갑자기 상남자로 돌아왔더라고요. 적응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뭉치면서 죽고 흩어지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서 하는 3MB. 되게 웃긴 게 개그캐였거든. 3명 다. 흩어지니까 진더마할이랑 드류 맥킨타이어는 챔피언 되고 히스 슬레이터는 물론 챔피언은 안 됐지만은 그냥 그 라인업 미드카터 라인업에서는 나름 쏠쏠한 그 베테랑이 됐어요. 한국항전 별명이 따로 있고요. 존내 웃김. 그냥 보기만 해도 유쾌한 캐릭터들. 진더마할은 근데 이제 위상 많이 떨어졌지. 잠깐 챔피언 하긴 했지만 지금은 좀 비비기 민망하고. 참고로 이 기믹 그 80년대 헤비메탈 그룹 오마주한 느낌이거든요. 건센 로지스 약간 오마주한 느낌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멤버들이. 엑슬로즈처럼 반다나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모자 쓰죠. 탑헤드 쓰고 막 이런 거. 건센 로지스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까지 내가 얘기했으면은 NBA 사태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야 3MB 시절 활동하는 드류 맥킨타이어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지금. 그 다음에 건센 로지스 팬이라는 거 3MB가 이거 누가 알아? 이제 가짜 팬 논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해도 된 것 같아요. 야 가짜 팬이면은 3MB 자체를 몰라. WWE 코인 타려는 사람들은 3MB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근데 심지어 나는 얘네들이 건셀로지스 팬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미친 새끼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틀이다 틀. 틀 팬이다. 가짜 팬 아니다. 자 검증했습니다. 제가 3MB 얘기한 걸로 검증됐고요. 케빈 내시는 NWO 그 다음에 디젤이라고 그 전 시절에는 그 숀 마이클스, 트리플 H 이런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협잡질하고 다녔던 그 되게 악질적인 레슬러가 있습니다. 케빈 내시. 겉으로 보면 상남자의 파워하우스 느낌인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안 세. 케빈 내시 생각보다 힘 안 세고 상남자 같아 보이는데 약간 JBL이랑 성격 비슷해요. 되게 졸렬한데 비겁해. 되게 눈치 많이 보고 세게 나오면은 또 쫄아. 은근히 케빈 내시가 소시민적인 게 부커티나 제리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알고 보면 개상남자인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느낌? 권력의 화신. 권력욕의 화신이고 깽판 치고 다니고 키 작은 선수들 괴롭혀. 에디 게레로, 크리스 베나, 레이 미스테리오 이런 사람들 괴롭히고 정치질하고 다니고 약간 그 JBL이랑 CM 펑크랑 그 이런 선수들의 안 좋은 점만 섞었어요. 성격을. 약간 열화 버전. JBL의 정치질, CM 펑크의 협잡질, 트리플 H의 권력욕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케빈 내시가 됩니다.
피지컬 센 키 큰 CM 펑크 그리고 릭플레어 괴롭히고 릭플레어를 되게 괴롭혔어요 케빈 내시가. 그래서 릭플레어가 막 은퇴를 해야 되나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은퇴당한 건가 했는데 이때 크리스 제리코였나? 제리코가 당신은 위대한 선수고 저런 새끼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제가 잡지를 해줄 테니까 그 열심히 활동하세요 해가지고 크리스 제리코가 밀어줘가지고 릭플레어가 부활한 걸로 알고 있거든. 제리코 맞지? 내가 알기로는 제리코였어. 골드버그랑 제리코랑 맞짱 떴는데 그 둘을 이간질한 것도 케빈 내시였고요. 아니 제리코가 근데 개상남자인 게 그냥 막 싸우고 다녀. 제리코가 이미지랑 다르게 진짜 개싸움하고 다녔어 맨날. 아무튼 그렇고요. 케빈 내시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숀 마이클스랑 트리플 H랑 친하긴 한데 그 두 명에 비해서 인간성이 너무 별로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드루 맥킨타이어는 개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드루를 밀어주겠습니다. 호감이야 드루는. 제프 하디 대 돌프 지글러. 많은 사람들은 제프 하디 고를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저는 돌프 지글러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일단 돌프 지글러를 올릴 거고 약간 우일이 형 닮았어. 지금 보니까 나 몰랐는데 돌프 지글러 지금 보니까 우일이 형 닮았는데? 우일이 형 폼 미쳤다. 코리안 돌프 지글러. 코리안 돌프 지글러. 봐봐요 지금 호감이죠. 지금 보니까 내가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만 봐도 호감이죠. 바로 호감됐고요. 돌프 지글러. 제프 하디는 진짜 악마의 재능 말 그대로. 존 시나의 버금가는 스타성에 화려한 공중기, 수려한 외모 모든 걸 갖췄어. 그냥 성실하게 레슬링만 했어도 고트급이야 얘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최소 존 시나였어. 근데 사람이 너무 덜 돼먹었어. 인성이라기보다는 그 게으름, 천성적인 게으름, 사생활이랑 게으름, 약물 이런 거. CM 펑크랑 정반대죠 완전히. CM 펑크는 레슬러로서 불성실한데 사생활은 너무 좋아. 근데 웃긴 거는 제프 하디는 정반대로 사생활이 개차반이고 레슬링은 또 열심히 해. 몸 던지는 것도 진심이야. 완전 정반대야 CM 펑크랑은. 악마의 재능이죠. 악마의 재능 말 그대로. 제프 하디가 매트 하디의 인성만 가졌어도 완전체가 됐을 텐데. 하디 보이즈라는 태그팀이 있죠. 매트 하디라는 형이랑 같이 태그팀으로 활동을 했고 화려한 공중기, 퇴폐적인 그 외모 이런 게 모두 갖춰져서 존 시나의 상품성에 대적할 수 있는 슈퍼스타로서 한때는 존 시나를 악역으로 돌리려고 했었다. 퇴폐적인 카리스마,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정적인 지지, 판매량 최고점, 언더테이커가 푸시해주는 남자. 근데 노력파가 아니었어. 일단 되게 불성실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경기만 뛰면은 온몸을 던져. 이상해 되게 애가. 진짜 약반애 같아.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해. 되게 게을러. 근데 링 위에만 올라가면은 갑자기 미친 새끼가 돼가지고 온몸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 스턴트 할 때는 이상한 애예요 되게. 신이 내린 재능. 깡이 엄청 세고 몸을 던져. 문제는 약반 듯한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약을 빨았다는 거. 약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선수다. 자기 관리가 잘 안 돼. 약물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켰다. 약쟁이, 약잽, 현잽. 와, 뭐야 이게. 체포가 됐어. 그래서 트리플 H가 굉장히 싫어한다. 음주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CM 펑크랑 제프 하디는 재능을 나눠 가졌어. 매트 하디도 매트 하디인데 약물 안 하는 CM 펑크의 사생활. 그 다음에 제프 하디의 열정. 이런 게 합쳐져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가져가지고. 재능충이죠. 제프 하디는 재능충이죠. 어떻게 보면은 WWE 최고의 재능충이야 얘는. 재능 하나만으로 버티는 거거든. 메인 이벤트 저리를. 매트 하디가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맨날 비교당했어 동생이랑 제프 하디랑. 야 제프 저렇게 잘생기고 액션 스턴트는 둘 다 잘하지만은 화려하고 스타성 있는데 매트 하디는 저렇게 노력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깝다 매트 하디가. 그랬는데 매트 하디는 이제 알을 깨고 나와서 지금은 딱히 불쌍하진 않죠. 브로큰 매트 하디로 다시 태어나면서 동생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슈퍼스타가 돼버렸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한 20년은 조명을 못 받았다가 갑자기 미쳐버리고 나서 데뷔 24년 만에 찾아온 제2의 전성기. 제2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제1이야. 하디보이즈도 물론 슈퍼스타, 그러니까 하디보이즈도 전설적인 태그팀이긴 한데 제프 하디한테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매트 하디도. 우일이 형 올리고 일단 아직도 32강이야. 홍키통키맨 대 크리스 제리코. 제리베 크리스 제리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슬러인데 올라가고 설명하겠습니다. 홍키통키맨은 잘 몰라요. 너무 오래전 선수라서.
엘비스 프레슬리 그냥 패러디 악역 캐릭터였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쉐인 맥맨 대 킹콩 번디. 킹콩 번디 잘 모릅니다. 아예 모르겠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냥 몰라. 나는 뭔지도 몰라. 핀벨러 대 링 루드. 링 루드도 되게 오래, 지금 딱 봐봐, 이미지 봐봐. 이미지 부서가 되게 풍화가 오래됐잖아. 옛날 선수고, 옛날 DX 아니었나? 링 루드? 초창기 DX로 알고 있는데. 느끼한 역할. 바비루드의 전신 캐릭터잖아요. 지금의 바비루드. DX의 매니저로 활동했고요. 링 루드는. 언럭키 토니 스타크 같은 인상. 바비루드라고 지금은 아니지. 바비루드 기믹도 버리지 좀 되지 않았나? 바비루드 이제 지금 현 세대 레슬러인데 이 캐릭터가 링 루드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로리어스 밈으로 유명한. 링 루드가 아예 언급도 안 되네 여기선. 그 링 루드랑 릭플레어랑 합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론. 릭플레어의 캐릭터성, 그 다음에 링 루드의 그 뭐 몸매랑 이런 느끼한 이미지, 그 다음에 이름 여기서 따온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구나. 이름이 그냥 바비루드구나. 뭐야, 이름이 그냥 바비루드였네? 로버트 루드가 본명이에요? 로버트 루드 주니어가? 링 루드랑 아무 상관이 없었네? 갑자기 알못 됐어. 3MB까지는 전문가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걔 알못 됐어. 3MB 설명하는 걸로 전문가 이미지 쌓아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개똥락. 알지도 못한 새끼가 무슨 링루드가 바비루드랑 뭐 연관이 있네 없네. 갑자기 개똥락. 신뢰도 개똥락. 전문성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갑자기 진짜 전문가 되면은 안 돼. 이렇게 한 번씩 가짜 정보 한번 흘려줘야 돼. 이 새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바비루드가 링루드한테 따왔느니 뭐니. 릭플레어에서 따온 건데 뭔 링루드니 어쩌고. 근데 비슷하잖아 솔직히. 인정을 해줘. 그거는 비슷하잖아. 바비루드랑 캐릭터. 인정해줘. 인정. 아무튼 그렇고요. 핀벨러 스카톨 대 빅쇼. 스카톨은 옛날 NWO 이 시절에 활동했던 이 꽁지머리가 유명하죠. 지금은 지금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레이저 라몬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NWO 클리크의 이론 케빈 내시랑 절친이었고요. NWO 창립 멤버. 약간 그 스티븐 시걸 같은 인상이죠. 되게 도발적이고 잘난 척, 그 에고 엄청 강하고 자부심 세고 약간 이런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사생활이 너무 안 좋았어. 경기력이 너무 기복이 심해. 불성실하고 사생활도 문란하고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숀 마이클스랑 최초의 레더 매치를 한 걸로 유명하고요. 스카톨은 솔직히 나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최고의 스터너랑 최악의 스터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톤콜드의 스터너 접수 그 역사가 있는데, 스카톨이 최악의 접수랑 최고의 접수를 같이 갖고 있는 선수예요. 방금 지금 최악의 접수, 여기서 다시 최고의 접수. 이 정도로 기복이 되게 심해 선수가. 경기력 기복이. 접수하기 싫을 때는 진짜 개대충 해 이렇게. 근데 스톤콜드가 다시 해 하니까 완벽하게 깔끔하게 접수한다. 최단기 재평가. 2초 만에 재평가 받는 이런 선수입니다. 이 띠용이 스카톨이고요.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이. 이거거든 스터너는. 더락 스터너는 너무 별로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별로. 오도방정을 너무 떨어 더락은.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오도방정 안 돼. 뭐야 이게. 물구나무를 왜 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니야. 맛 없어 이런 거는. 이게 뭐야 이거. 오도방정. 왜 자꾸 물구나무로 서냐고 스턴너 맞을 때마다. 실제로 망둥어야? 물구나무 서고 한번 스프링보드 한번 밟아주고. 실제로 좀 오스틴이 더락 접수 별로 안 좋아해요. 화로야 화로. 싱싱하긴 해. 쉐인 맥맨을 제일 좋아하죠. 오스틴이 제일 좋아하는 스터너 접수 1위 쉐인 맥맨. 이거거든. 스터너 접수는 이거거든. 쉐인 맥맨이랑 스카톨이 최고다 접수는. 이거거든. 사장아들 아무나 하는 것 같아.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진면모다 이게. 누가 회장 아들이 스터너를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줘. 이재용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주냐고 스터너를. 말이 돼?
코리안 좀비가 이재용한테 펀치 때리는 거 접수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정찬성 선수가 이재용 회장한테 백스핀 엘보우 갈겨. 근데 이렇게 찰지게 안 맞아줄 거란 말이야. 근데 쉐인 맥맨은 바로 이렇게 스터너 맞아준다는 거. 띵띵땅땅 틱톡 챌린지. 물론 지금 쉐인은 아니고 옛날 쉐인이 잘한다. 빅쇼 일단 올려. 스카톨은 여기까지. 와 커트앵글 대 스팅. 스팅이 일단 저는 커트앵글이고요. 스팅은 WCW의 언더테이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입지가 엄청 대단한 선수인데 사실 저는 스팅 경기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스팅은 아직도 현역이긴 하지만 현역이야? 세스 롤린스가 은퇴시켰잖아. 스팅 현역이야? 아 스팅공 정정하시네. 64세. 아 언더테이커 대 스팅을 꼭 봤어야 되는데 아 세스 롤린스 이 새끼 때문에 진짜 아 스팅이 WCW, NAW 뭐 이런 WWF가 아닌 그 다른 단체에서 다 뛰어본 레전드거든요. WCW 아이콘이고 그냥 이 사람이 WCW였어. 그냥 상징성이 어마어마해. 언더테이커랑 동급이야. 근데 그 이후에 뭐 TNA 이런 데서 활동하시다가 WWE로 충격적인 데뷔를 합니다. 후에 2014년에. 그래서 이때 막 언더테이커랑 경기하니 많이 막 드림 매치 막 다들 상상했었어. 그래서 트리플 H랑 다 데뷔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 세스 롤린스가 스팅 목 부상 시켜가지고 은퇴시키게 만들었다. 반쯤. 이 새끼 때문에 스팅이 언더테이커랑 못 붙었다고. 너 때문에 빠따줘. 지금 또 열심히 정정하시네요. 근데 제가 사실 스팅 경기를 많이 안 봐가지고 스팅이 딱 활동 안 할 때만 봤어. 레슬링을 WWE 위주로만 봐가지고 TNA는 가끔 봤거든. AJ 스타일스 경기 있을 때만. 그래서 스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샤프스터 뭐 빠따줘아 이거밖에 모릅니다. 커팅글 부기맨 대 랜디 오튼. 랜디 오튼을 또 올리고 부기맨은 야 캐릭터가 진짜 독보적이야.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할 수가 있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 이 사람을 보고. 제가 2005년 2006년 이때 부기맨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활동을 했는데 터프 이너프라는 그 신인 발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WWE의 슈스케야, K-팝 스타, 슈퍼스타 K 이런 경연 있잖아요. WWE 판 슈퍼스타 K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데리고 프로레슬러 만들기 경연 대회, 서바이벌 이런 걸 한 거거든요. 서바이벌. 여기에서 미즈가 데뷔했어. 여기 준우승자였죠. 미즈. 프로듀스 101 같은 거죠. NXT는 약간 그 터프 이너프랑 벨로시티 히트를 좀 합친 거거든. 근데 좀 전신 느낌이고 마이크 더 미즈 미제닌, 마이크 미제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미즈를. 데니얼 퓨더가 우승했는데 한 시즌 반짝 뛰고 그냥 은퇴했어요. 뭐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기맨이 여기 출신이거든. 여기 마티라이트 부기맨이 여기 출신인데 원래 괴담이 있죠. 부기맨 벽장 속에 사는 괴물인데 이 기믹으로 저 터프 이너프 출신 프로듀스 101 광탈한 가수가 새로 데뷔를 합니다. 그 벽장 귀신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시계를 들고 다녀. 똑딱똑딱 시계를 들고 다니고 혀를 내밀고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데 이 주머니에는 엄청난 물건이 숨어있어요. 이 안에는. 그리고 등장할 때 막 기괴한 타이탄트론에다가 이 시계를 입에 물고 나오거든. 근데 비주얼이 진짜 충격적인 게 앞니가 없어. 원래 앞니가 있었거든 이 사람이. 근데 부기맨 기믹 활동하려고 앞니를 뽑았대. 발치를 한 거야. 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 얘기 듣고. 원래는 터프 이너프 활동을 했는데 나이를 속여가지고 탈락을 했거든요. 나이가 엄청 많았어. 근데 나이를 속이고 터프 이너프 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프로듀스 101 참가를 했는데 보통 다 뭐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이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자기는 그 군필 여고생이라고 군필 여고생이라고 속여서 참가한 거야. 그게 들켰어. 근데 안타깝게도 몰랐는데 이 아저씨가 군필 여고생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켜가지고 탈락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을 했는데 나중에 WWE 본무대 데뷔를 하거든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 부기맨이라는 기믹을 들고 옵니다. 앞니를 뽑았다는 게 지가 뽑았다는 게 아니라 치과 가서 뭐 어떻게 하든 했겠죠. 부기맨이 되면서 기괴하게 등장했다. 자명종을 입에 물고 기어 나오다가 시계를 머리에 내리쳐서 부숴버린다. 이렇게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 꿀렁꿀렁거려. 그리고 나중에 핀벨러가 데몬 모드일 때 오마주를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 주머니에 든 게 뭐냐, 그 식용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를 입에 물고 등장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주머니 속에 감추고 있다가 경기가 끝나고 이제 쓰러진 레슬러 얼굴에다가 이거를 부어버리는 그런 기괴한 짓거리를 하거든요. 혐짤입니다, 혐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페이스 페인팅 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선수로 자신의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생리를 뽑았다. 지금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제가 한참 보던 시절에는 지가 뽑았어요. 그래서 진짜 멀쩡한 일을. 그래서 앞니 없이 활동했어. 미친놈이죠. 캐릭터성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렁이를 편하게 빨아먹기 위해서 발치를 했다. 실제로 지렁이를 먹었어야 됐어, 기믹 때문에. 근데 앞니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끊어치기 하기 싫어가지고 그 면 끊어치기 하면 안 되잖아. 면치기 후루룩 해야 되니까 앞니를 발치했대요. 맛있는 녀석들 영입 1순위. 그래서 지금도 잊혀질만 하면은 등장한다. 근데 분장을 풀면은 이렇게 푸근한 아저씨다. 애기 깜짝 놀랐어. 지금 현타 왔어. 봐봐, 이런 형들이 이런, 봐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험악한 아재들 특 개푸근함. 이게 얼마나 푸근해. 즐거워. 브라운 스트로맨, 그 다음에 뭐 부기맨, 이런 아저씨들, 마크 헨리, 이런 햄들 얼마나 푸근합니까? 근데 진짜 지랄 맞은 애들은 CM 펑크, 제프 하디 이런 새끼들이라는 거. 걔 지랄 맞은 거 성격.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가실 때 이런 햄들 마주치면은 쫄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친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여러분들 뭐 LA나 이런 데 가다가 길 물어볼 때 있으면은 이런 햄들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알려줘요, 친절하게. 근데 좀 말끔하게 생긴 뭐 약 안 한 제프 하디, CM 펑크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 만나면은 갑자기 인종차별합니다. 그런 놈들. 부기맨 햄 이런 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지렁이만 먹으면 누구든지 친구고. 하지만 랜디 오턴 승. 이렇게 실컷 칭찬한 다음에 랜디 오턴 승 바로. 빅보스맨 대 베런 코빈. 빅보스맨도 옛날 선수고 간수라고 하면 안 되지. 교도관 기믹이고, 빅보스맨은 제가 그냥 게임으로밖에 잘 몰라요. 옛날 WWF 게임 막 이런 거 항상 나오는 캐릭터거든. 빅보스맨. 이런 캐릭터들 잘 모릅니다. 베런 코빈, 해피 코빈, 크리스찬 대 크리스 베나. 일단 크리스찬 올리겠습니다. 크리스 베나는 너무나도 악질적인 범죄자로서 지금은 제명됐기 때문에 바로 크리스찬. 그리고 크리스찬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일단 와, 숀 마이클스 대 골드버그. 와, 마지막 대결. 일단은 숀 마이클스고요. 골드버그는 제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골드버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 그 로만 레인즈 플러스 세스 롤린스 같은 느낌이야. 골드버그는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골드버그 똥파워 캐고 무적 기믹 플러스, 근데 힘은 진짜 세니까 그건 괜찮아. 똥파워는 아니야. 그냥 힘은 센 건 맞는데 무적 기믹, 그 다음에 동업자 정신 없는 레슬러를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골드버그가 대표 주자예요, 진짜로. 근데 골드버그는 그의 견줄만한 카리스마랑 파워가 있어. 그래서 인정은 해. 근데 문제는 일단 골드버그 때문에 브렛 하트가 은퇴를 했고, 골드버그가 부상시킨 선수가 너무 많아 그동안. 세스 롤린스랑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 그리고 무적 기믹을 제가 안 좋아해서 존 시나와 로만 레인즈의 무적 기믹 플러스 세스 롤린스의 그 배려심 없는 기술 구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좋아하고, 전문 후무 최강 사기 캐릭터 173연승 말도 안 되는 신이 내린 레슬러. 골드버그가 조금만 더 그 욕심이 적었다면, 골드버그가 조금만 더 섬세했다면 훨씬 더 커리어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에고가 너무 세. 진짜 지나친 에고와 아쉬운 프로이식, 무적 기믹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 저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카리스마는 진짜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 잭해머 역대급이거든. 이 피니쉬가 진짜 잭해머가 이거는 그래서 안타깝다. 지금은 격세지감이죠. 나이가 워낙에 나이가 많으니까. 브록 레스너랑 그리고 맞짱 떴을 때 진짜 다들 기대 많이 했는데 역대급 똥경기를 선사했죠. 골드버그가 레슬매니아 20대. 숀 마이클스 일단 올립니다.